예, 팩트는 얘기를 해야 되는 비판을 할 때는 하더라도 예. 팩트는 좀 정확히 알고 팩트는 정확히 들어가자. 얘기를 해야 근데 된다고 그 봅니다. 이외에 다른 미용 치료제 이런 거를 사드린 건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배곡 주사라든지 예. 뭐 마늘 주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비급여 항목인데 왜 비급여냐면은 의학적 효능이 제대로 검증되지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걸 비급여로 해서 보험 처리가 전혀 안 된 겁니다. 비급여라고 하는 것은 보험 처리가 안 보험 처리가 된다는 전혀 안 거죠. 되는 거예요. 대신 국민들은 이걸 맞을 수가 있어요. 자기가 이거를 효능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자기 돈을 내고 그냥 가서 맞으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정한 청와대가 이거를 국민의 세금으로 잔뜩 사서 자기가 맞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좋은 거면 국민들한테 급여를 해서 보험을 주던지 아니면은 다른 국민들처럼 자기 돈으로 맞던지. 예. 근데 국민의 세금으로 그걸 맞고 있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게 예. 있는데 여기 면역 글로불린이라는 제제가 섞여 있어요. 그 주사 중에 면역 글로불린. 면역 글로불린. 네. 근데 이게 지금 화제가 많이 안 되고 있는데 이게 엄청 고가입니다. 몇십만 원짜리예요. 그리고 면역 질환에만 사용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돈이 부족해서 이거를 치료를 받는 사람들도 고가라서 부담스러운 약입니다. 근데 이거를 노화에 효능이 있다는 소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입증된 건 아니고 근데 노화에 효능이 있다는 속설이 있는데 그거를 사다가 맞은 거예요. 청와대에서. 그래서 이거는 청와대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예. 구매를 했고 어떤 용도로 사용된지는 우리는 모르죠. 근데 의사가 볼 때는 이거 되게 문제예요. 실은 비약을 하는 그나마 효능이라도 있는 건데 면역 이무노글로불린은 이건 진짜 치료제고 그런 이 치료를 받을 만한 사람이 청와대에 있다고 보여지지가 않거든요. 이거는 정말 그 극도의 그 면역 면역 제재로만 사용되는 약물이거든요. 그런데 면역 글로불린이라고 하는 것이 네, 이무노글로불린. 면역 글로불린이라고 하는 것이 면역 강화를 위해서 치료제로 쓰이는데 한간에 네, 이게 한간에 네, 그렇습니다. 노화 방지 효과가 있다는 소문이 있고 일단 속설이 있고 그것 때문이 아닌가 정황상 다른 것도 이렇게 구매한 정황상 그리고 태반 주사, 마늘 주사가 네. 다 그런 그 항산화라는 것 아니에요, 그게? 네, 그런 식으로 지금 의혹이 있는데 이게 진짜로 아픈 사람들이 고가 때문에 치료를 못 받는 그런 약을 청와대에서 사서 쓰고 있다면 이거 실은 의사가 볼 때는 큰 문제 제일 큰 문제네, 이게.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교수님. 예. 아니, 그러니까 청와대가 세금 가져다가 이런 짓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국민의 세금을 가져다가 연설할 때 그렇게 맨날 얘기하잖아요. 대통령은 예. 뭐 부서별로 또는 조직별로 예산 절감하고 이런 얘기 하면서 예. 이런 비싼 약 사실 어디다 쓰는지도 모르고 누가 쓸지도 잘 모르는 약을 비싼 약들을 경호실에서. 경호실에서 구입해서 누가 썼는지 밝혀지지도 않고 있잖아요. 예. 뭐 우리가 상상해 보건데 그럼 대통령이나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이 썼겠죠. 그런 일에 수많은 돈을 투자하면서 국민들의 혈세를 사용하는 것이 과연 국민들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을 예.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세금인 줄 알고 냈더니 복채로도 썼는데요, 뭐.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지금. 근데 안 내려오시잖아요, 지금. 내려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상황이 되면? 우리는 1시간 지나면 우린 내려갈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내려가야죠. 아니 근데 그 청와대 경호실 직원들이 태반 주사를 맞았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태반 주사라는 청와대 설명이 그렇습니까? 그 청와대 예. 설명이 그런 거예요. 근데 경호실은 다 남성들이잖아요. 근데 이 태반 주사라는 게 전 선생님께 좀 남궁희 선생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여성들을 위한 노화 방지. 노화 방지 안티에이징 뭐 이런 용어로 쓴 거 아니냐. 그리고 이게 부작용이 있다면서요. 이게 일단 저는 응급의학과 의사인데 네. 그래서 의학적으로 효능이 입증된 거 아니고서는 네. 말하기 약간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문 지식이 아니라 그렇다더라 정도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이 태반 주사라는 게 남성이건 여성이건 뭐 어떤 사람한테 경호원한테 사용되건 일단 이 의학적 그런 게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부작용은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상태고요. 경험적으로요. 이게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개발됐는데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지가 몇 년 안 됐죠. 그 태반 주사 같은 경우도. 네, 그러니까 얼마 안 됐죠. 얼마 안 됐고 그 로컬 그 의료 그 병원에서 좀 유행하고 있는. 저는 한 7, 8년 전쯤에 아는 분이 이걸 그 일본에서 많이 수입을 했었습니다. 그러잖아. 그렇죠. 네. 일본에서 그렇게 알고 수입했다 그래갖고 이거 좋은 거라고 한 22일을 맞아봤어요. 아, 그러죠. 이거 자가 주입 그 주사거든요. 네. 22일 지나니까요. 주사 맞는데 아프기만 하고 아무런 효과가 없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 국내에서 생산되면서
일부 사람들한테 마치 맹신적으로 정말 그렇죠. 젊어지고 건강에 좋다, 필요하지 않다. 그렇죠. 이러면서 한 번 믿는 사람들이 계속 쓰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효과가 효능이 사실은 검증이 완벽하게 안 된 거잖아요. 이건 의학적으로 예를 들면 효능이 네, 검증된 맞습니다. 상황이 아닌 데서 이걸 맡고 있는 건데 네. 더 황당한 것은 사실 초대 이병석 원장이라고 주치의로 초대 주치의로 세브란스. 세브란스 예. 병원 원장이 초대 주치의였거든요. 이분이 처음 주치의 되자마자 대통령이 요구했다는 거 아닙니까? 태반주사. 이 약 좀 놔달라고. 네. 예. 근데 이분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의사의 양심상. 이거는 소능이 전혀 입증이 안 된 거고 검증이 안 된 거니까 놔줄 수 없습니다. 되게 의사가 정상적으로 얘기한 거잖아요, 지금. 예. 전문의의 의학 상식에 근거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 이제 나중에 잘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서창석 원장, 지금 서울대병원 원장하고 있잖아요. 이분이 주치의가 된 다음부터 그때부터 엄청나게 많이 이 약이 들어왔어요, 청와대로. 그 말은 서창석 지금 현 서울대 원장, 서울대 병원장이 예. 주치의 있으면서 이 약을 많이 샀다는 것은 그때부터 주사를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추측이 가능한 합리적 거죠. 의심을 해볼 네. 수 그렇죠. 있는 그렇게 거죠. 의심이 아니 실제 가능한 거죠. 국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서창석 원장 시절에 이게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면 2013년 자료를 김상희 의원실에서 요구한 상태인데요. 그거를 좀 이병석 원장 시절과 서창석 주치의 시절을 좀 비교해서 이 본격적으로 많이 나왔다면 이게 고발감이다. 예. 네, 그리고 조사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선생님, 근데 이게 이제 전임 대통령 시기하고도 조사를 해봤어요. 전임 대통령 시기에는 청와대에서 구입한 약들이 간단한 감기약 정도. 근데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전신 마취제, 무슨 수술용 혈압약. 이게 수술실 없는 청와대에서 저런 약을 왜 구입하죠? 저 전신마취제는 솔직히 말하면은 구입할 만합니다. 그러니까 저 전신마취제는 실제로 마취할 때도 쓰지만 다양한 용도로 환자를 재울 때 써요. 근데 청와대는 모든 그 경우의 수를 상정해야 된다고 했을 때 환자가 쓰러져서 호흡곤란으로 기도가 막혔을 때 그 삽관을 할 때 쓰는 양품입니다. 예. 그래서 삽관을 할 때 환자가 맞으면은 안정적으로 그 근육이 이완되고 그러면 삽관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약인데 청와대에서도 실제로 이렇게 밝혔고요. 예. 그래서 이 그 전신 마취제로 수술 여부라든지 그런 따르게 썼다고 생각하는 건 제가 볼 땐 좀 무리가 있습니다. 이것 그런데 같습니다. 왜 전임 대통령 시절에는 저런 상황이 없었을까요? 그리고 1기 때도 없었던 거 아닙니까? 2기 그 주치의로 넘어가면서 현재 서울대 병원장 하고 있는 서 원장님 체제로 넘어가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게 구입이 됐는데 그럼 다른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마치 저게 무슨 수면 유도제로 쓴 것은 아닌지. 뭐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의학적으로 저 예. 약품이 뭐 완전히 다른 용도다라고 얘기할 것까지는 아닙니다. 예. 그리고 근데 다만 알리바이는 좀 있다. 그거는 청와대에서 밝힌 사항과 일치하긴 합니다. 근데 예. 지금 제가 국회 이제 취재를 좀 해봤는데요. 이게 그 김상희 의원의 경우에는 약사잖아요. 그래서 의료계를 전부 이제 좀 조사를 해가지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말씀하신 그 기관 삽관이라는 것은 예.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 거의 상황이죠. 생명이 왔다 갔다 할 때 하는 건데 청와대 주변에 대학병원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2014년에 무려 20개를 구입을 하고 전신 마취제를. 그렇죠. 예. 이거를 다 써요. 그리고 2015년에 10개를 더 삽니다. 그래서 예. 모두 30개를 사는데 그러면 청와대에서 응급 환자에 대해서 삽관을 할 정도로 심각한 생명의 위협을 30건의 건이 있었다는 건데 그럼 그 건은 누구냐? 예. 그러면 이 경우에도 누가 삽관을 했던 거고 누구를 마취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 설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선생님께서는 저게 삽관하는 위급한 상황에 쓸 수 있는 약이다. 그런데 지금 그 2014년, 2015년 구입된 30개가 다 소비가 됐어요. 근데 삽관이라고 하는 위급한 상황 청와대에 없었어요. 없었을 겁니다. 예, 없었습니다. 그런 거는 그러면은 정말 드문 거예요. 예, 그러면은 저 약이 어디에 쓰였습니까? 일단은 유통기한이 다 달아서 새로 샀다든지 뭐 그런 건 있을 수 있겠지만 저 사갖고 버렸을까요? 누락됐다든지 그래서 새로 살 수야 있겠지만 어쨌든 이상한 거 사실입니다. 예. 전문가의 눈으로 봤을 때 그거를 30개를 환자한테 수술도 없는데 투여하기는 어려워요. 어려워요. 누군가가 만성불면증이 있어서 자는데 썼을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는 전문가 입장에서 말씀 못 하겠고 합리적 의심을 해볼 수 있겠죠. 합리적 의심까지는 해볼 예. 수 있겠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는 저는 또 궁금한 게 크림 있잖아요. 크림. 마취용 크림. 네, 그거는 왜 샀는지 모르겠어요. 이 크림은 정말 할 얘기가 있습니다. 이 크림은 예, 할 얘기가 있어요? 이거는 이 발랐을 때 이 예. 피부가 국소 마취되는 겁니다. 예. 근데 이게 약효가 1시간밖에 안 가요.
그런데 청와대에서 해명한 거는 상처에 바르려고 썼다. 근데 상처에 왜 1시간밖에 안 가는 걸 쓰겠어요. 그래서 의학적으로 제가 이 상처에 그 연고를 엠라크림이라고 하거든요. 예. 이 연고를 바르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이거는 1시간 이내에 시술할 피부 미용에만 사용되는 그런 크림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피부 미용에만 하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잘 이해를 못하니까 사실 보톡스 맞는 국민이 1%도 안 되는 거거든요. 네. 보톡스 맞을 때 앞면에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 국소 마취하기 위해서 바르잖아요. 네, 레이저나 예. 네, 보톡스를 맞춤 크림. 맞는다든지 그다음 조폭들이 문신할 때 맞고 쓰고요. 그럴 때 쓰나요? 그러면 그거 아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요즘 문신할 때 아프니까 그거 바르고 합니다. 아. 그래서 예. 어쨌든 그러니까 그런 건 이외 쓸 데가 없는 거예요. 아니 전 처음 들었어요. 조폭들이 문신하기 전에 바른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그 양지만 취재를 해서 그래. 음지도 취재를 해봐야지. 그 크림 자체는 상당히 이상합니다. 예. 네, 그거는 다른 용도로 쓸 게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반드시 우리가 추정컨대 보톡스나 이런 시술 받을 용도 이외에는 쓸 일이 없었다. 네, 예. 그거는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제가 일단 이제- 합리적 의심은 보톡스는 맞은 것 같다. 누군가가. 그렇겠죠. 예. 누군지 예. 모르겠지만. 예. 근데 지금 제가 이제 오전에 취재를 좀 했는데요. 예. 마취과 의사들의 단톡방이 있는 모양이에요. 예. 근데 그 마취과 의사들의 단톡방에 지금 사실 뭐 사람들이 막 비아그라와 관련해서 막 관심들이 많은데 그거는 뭐 그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 같다. 예. 중요한 건 이 전신 마취제를 어디에 사용했는가라는 문제다. 왜냐하면 이게 프로포폴을 그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묶어놨기 때문에 그거를 사용할 수 없는 사람들이 대거 이 약으로 이동을 하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의 위험성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마취과 의사들이 보기에는 뭐 비아그라 가지고 막 난리인데 그건 별로 중요한 심각한 문제로 보이지 비아그라는 않고 국민 감정을 호기심을 건드렸을 뿐이지. 그 중요한 문제 정작 위험한 건 전신 예, 마취제다. 그렇죠. 이게 향정신성 의약품하고 연관돼서 의심을 해볼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마취과 의사들 단톡방에 돌고 있다. 예. 근데 이런 저게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향정신성 같습니다. 의약품은 아닌가요, 지금은?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아닙니다. 에토미데이트라는 약인데요. 프로포폴은요? 프로포폴은 향정으로 분류가 그전에는 돼 있나요? 아니었는데 예. 그 이슈가 되고 나서는 된 걸로 알고 연예인들이 있습니다. 대거 사용하면서 네. 그 이후로 알고 향정으로 분류가 있습니다. 됐다. 네. 그런데 현재 프로포폴은 향정으로 분류가 됐기 때문에 구입하기가 좀 어려운데 전신 마취제 같은 경우는 아직은 분류가 안 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구입하기가 좀 쉬웠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요. 지금 장 교수, 죄송합니다. 장 기자님 취재한 내용에 참 우리가 이런 방송하고 있는 게 창피해 죽겠습니다. 그러게요. 근데 최순실 씨가 많이 자주 다녔다고 하는 성형외과 의사 있잖아요. 네, 김영재. 최순실 씨. 예, 최순실 씨가. 상실의 시대가 아니라 순실의 순실의 시대입니다. 시대 맞습니다. 최순실 씨가 자주 갔다는 거기서 엄청난 양의 프로포폴을 샀어요. 예. 그리고 그게 어디에 쓰였는지가 지금 정확히 안 나오고 있거든요. 강남 보건소가 그거 다 검사해놓고 밝히질 않아요 지금. 그것도 그 이상하잖아요. 의료법 위반 아니에요? 의료법 위반이죠. 그래서 조사하라고 식약처에서 지시를 해서 강남보건소에서 조사했거든요. 예. 그걸 명확하게 지금 밝히질 않고 있어요. 어디에 사용됐고 이게 누가 이걸 맞았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의심컨대 의혹이 있다고 하면 이 중에 몇 개가 또 청와대로 흘러간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해볼 수는 있는 거거든요. 지금 왜냐하면 그렇죠. 최순실 씨가 거기서 계속 치료를 받았고 예. 또 그 사람이 대통령이 순방 갈 때 같이 동행했기도 했었고 예.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이 최순실 있잖아요. 씨 명의로 그 대리 처방을 받았고. 그렇죠. 근데 그게 혹시나 그 약이 포함되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이 되는 거죠, 지금. 그 부분을 명확하게 밝혀야 되는데 안 밝히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저 프로포폴과 전신 마취제와 효능은 비슷한 거 아니에요?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작용 시간이랑 이런 정도만 차이지 효능 예. 자체는 거의 같습니다. 그러니까 프로포폴을 쓸 수 없는 상황에 왔을 때 전신 마취제를 썼고 전신 마취제가 떨어지게 되면 다시 최순실 씨 명의로 프로포폴을 구입을 했고 그러니까 그게 누구에게 일단 그 병원에서 근무하시면 의료법 위반을 의사들이 제일 무서워하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병원이 그 일정 기간 동안 영업 정지를 먹습니다. 그렇게 그렇죠. 되면.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의사가 제대로, 그러니까 강남보건소가 일단은 모든 조사한 내용들을 밝혀야 되고요. 그게 예. 명확하게 밝혀져야 이게 정말 어디로 갔는지가 나타나게 되고 또 김 원장, 김 그 의사 같은 경우에 그분은 지금 거짓말해서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예. 원래는 그날 그 세월호 사건 터진 날 김영재 의원의 맞습니다. 김영재 의원. 네, 김영재 의원이 전문의도 아닙니다. 전문의도 아니죠. 예. 그냥 의사예요. 예.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날 자기는 골프 치러 갔고 문 닫았다. 예. 그래놓고 프로포폴이 사용된 게 증거가 나왔어요. 조사에서. 그랬더니 말을 바꾸기를 장모가 와서 20분 동안 시술 받고 갔다. 그 시술해주고 자기는 골프 치러 갔다. 이렇게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거든요. 거짓말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고 하면 그 전에 왜 거짓말을 했냐는 거예요. 그날 그 프로포폴이 사용이 됐는데
자기는 장모한테 사용했다고 하지만 거기에도 거짓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말을 진실대로 믿기가 어렵다는 상황인 예. 거죠. 그렇다면 어디에 사용됐냐는 거예요. 그분이 취재를 해봤더니 강남에서 보톡스하고 프로포폴을 잘 사용하는 곳으로 예. 명성이 좀 자자해요. 그렇게 큰 병원은 아닌데. 그리고 2, 3년 전서부터 모처에 드나든다라고 하는 소문이 주위에서 났던. 그랬죠. 근데 그게 결국은 그러니까 저희가 상상하는데 실현 불가능한 상상이 아닌 현실화되는 사회 그렇죠.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것이고요. 그걸 검찰이 잘 밝혀내야 되고 강남보건소도 이 부분에서 명확하게 모든 자료를 공개해서 국민 앞에 명명백백하게 밝힐 필요가 있는 교수님 거죠. 말씀하시는 김에 아예 한 발 더 나가시죠. 어떻게요? 강남 보건소 밝힐 의지가 없는 것 같거든요. 예. 검찰 들어가 압수수색을 하라 그러죠. 그렇죠. 압수수색 해야죠. 예. 그것도. 당연한 거죠. 검찰이 만약에 지금 김순환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 제가 볼 때는 예. 이미 선을 넘은 것 같아요. 본인 입장에서는 법무장한테 보고도 안 하고 있고 예. 또 법무장관이나 민정수석도 사표를 낸 상태잖아요. 예. 검찰이 이번에 칼 뺀 김에 강남 보건소도 집어넣으라고. 압수수색을 그렇죠. 하라. 압수수색 해야죠. 예. 그럼 뭐 어떻게든 이제 반드시 찾아내야 되는 거죠. 국민의 궁금증을 예. 반드시 풀어줘야 되는 게 검찰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선생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프로포폴은 수면 유도제. 네. 잠이 오지 않는 사람들에게 잠자기 위해서 네, 쓰는. 투여에 예. 그리고 원래 그것은 용도는 그게 아니지만 예, 그런 법적으로 식으로 그건 좀 악용돼서. 금지되어 있고 향정의약품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리고 전신마취제도 에토미데이트도 예. 현재 비슷한 역할을 하고 비슷한 효능을 가지고 있고 향정까지는 아니다. 아닙니다. 그리고 청와대에서 2014년과 2015년에 30개를 구입해서 다 소진한 거로 나왔고 누군가는 썼을 것이다. 그렇게 정상 예.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예. 있겠네요. 그 쓴 사람은 늘 주무시고 싶기 때문에 이제 모처에 가서 자기만 하면 되겠네요. 아, 예. 그걸 한 사람이 다 맞았다면은 정말 정신 차리기 어려울 겁니다. 예. 정신 차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국민이 지금 더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남궁인 선생님 모시고 청와대에서 구입한 수상한 약의 효능, 그리고 이 약은 도대체 어디에 쓰여졌을지, 그리고 강남 보건소를 비롯한 지금 사실을 밝혀야 될 분들이 왜 입을 닫고 있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여러분은 예, 팩트는 얘기를 해야 되는 비판을 할 거니까요. 때는 하더라도 예. 팩트는 좀 정확히 알고 팩트는 정확히 들어가자. 얘기를 해야 근데 된다고 그 봅니다. 이외에 다른 미용 치료제 이런 거를 사드린 건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배곡 주사라든지 예. 뭐 마늘 주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비급여 항목인데 왜 비급여냐면은 의학적 효능이 제대로 검증되지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걸 비급여로 해서 보험 처리가 전혀 안 된 겁니다. 비급여라고 하는 것은 보험 처리가 안 보험 처리가 된다는 전혀 안 거죠. 되는 거예요. 대신 국민은 이걸 맞을 수가 있어요. 자기가 이거를 효능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자기 돈을 내고 그냥 가서 맞으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정한 청와대가 이거를 국민의 세금으로 잔뜩 사서 자기가 맞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좋은 거면 국민들한테 급여를 해서 보험을 주던지 아니면은 다른 국민들처럼 자기 돈으로 맞던지. 예. 근데 국민의 세금으로 그걸 막고 있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게 잖아요. 근데 예. 이 태반 주사라는 게 저는 선생님께 좀 남궁인 선생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여성들을 노화 위한 방지. 노화 방지 안티에이징 뭐 이런 용어로 쓴 거 아니냐. 그리고 이게 부작용이 있다면서요. 이게 일단 저는 응급의학과 의사인데 네. 그래서 의학적으로 효능이 입증된 거 아니고서는 네. 말하기 약간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예. 이게 전문 지식이 아니라 네. 그렇다더라 정도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이 태반 주사라는 게 남성이건 여성이건 뭐 어떤 사람한테 경호원한테 사용되건 일단 이 의학적 그런 게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부작용은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상태고요. 네. 경험적으로요. 이게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개발됐는데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지가 몇 년 안 됐죠. 그 태반 주사 같은 경우도. 네, 그러니까 얼마 안 됐죠. 얼마 안 됐고 그 로컬 그 의료 그 병원에서 좀 유행하고 예. 있는 저는 주사인데 여기 면역 글로불린이라는 제제가 섞여 있어요. 그 주사 중에 면역 글로불린. 면역 글로불린. 네. 근데 이게 지금 화제가 많이 안 되고 있는데 이게 엄청 고가입니다. 몇십만 원짜리예요. 그리고 면역 질환에만 사용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돈이 부족해서 이거를 치료를 받는 사람들도 고가라서 부담스러운 약입니다. 근데 이거를 노화에 효능이 있다는 소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입증된 건 아니고 근데 노화에 효능이 있다는 속설이 있는데 그거를 사다가 맞은 거예요. 청와대에서. 그래서 누가? 이거는 청와대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예. 구매를 했고 어떤 용도로 사용된지는 우리는 모르죠. 근데 의사가 볼 때는 이거 되게 문제예요. 실은 비약을 하는 그나마 효능이라도 있는 건데 면역 이무노글로불린은
이건 진짜 치료제고 그런 이 치료를 받을 만한 사람이 청와대에 그러니까 세금 가져다가 이런 짓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국민의 세금을 가져다가 뭐 연설할 때 그렇게 맨날 얘기하잖아요. 대통령은 예. 뭐 부서별로 또는 조직별로 예산 절감하고 이런 얘기 하면서 예. 이런 비싼 약 사실 어디다 쓰는지도 모르고 누가 쓸지도 잘 모르는 약을 비싼 약들을 경호실에서. 경호실에서 구입해서 누가 썼는지 밝혀지지도 않고 있잖아요. 예. 뭐 우리가 상상해 보건데 그럼 대통령이나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이 썼겠죠. 그런 일에 수많은 돈을 투자하면서 국민들의 혈세를 사용하는 것이 과연 국민들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 예.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아, 세금인 줄 알고 냈더니 복채로도 썼는데요, 뭐.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예. 지금. 근데 안 내려오시잖아요, 지금. 아, 내려오셔야 바로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내려오셔야- 상황이 되면? 우리는 1시간 지나면 우린 내려갈 아,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내려가야죠. 아니 근데 그 청와대 경호실 직원들이 태반 주사를 맞았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태반 주사라는 청와대 설명이 그렇습니까? 그 청와대 예. 설명이 그런 거예요. 근데 경호실은 다 남성들이 있다고 보여지지가 않거든요. 이거는 정말 그 극도의 그 면역 면역 제재로만 사용되는 약물이거든요. 그런데 면역 글로불린이라고 하는 것이 네, 이무노글로불린. 면역 글로불린이라고 하는 것이 면역 강화를 위해서 치료제로 쓰이는데 한간에 네, 이게 한간에. 한간에 네, 그렇습니다. 노화 방지 효과가 있다는 소문이 있고 일단 속설이 있고 그것 때문이 아닌가 정황상 다른 것도 이렇게 구매한 정황상 그리고 태반 주사, 마늘 주사가 네. 다 그런 그 항산화라는 것 아니에요, 그게? 네, 그런 예. 식으로 지금 의혹이 있는데 이게 진짜로 아픈 사람들이 고가 때문에 치료를 못 받는 그런 약을 청와대에서 사서 쓰고 있다면 이거 실은 의사가 볼 때는 큰 문제 제일 큰 문제네, 이게.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교수님. 예. 아니, 그러니까 청와대